저는 실제로 이런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올해 68세인 여성분이었는데 늘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빠져 시장도 제대로 다니기 어렵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하루에 삶은 달걀 한 개씩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특별한 보충제나 비싼 영양제 대신 식탁 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요. 3개월 뒤 그분은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계단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오르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물론 달걀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매일 보충하니 근육이 조금씩 회복되고 생활이 한결 가벼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달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노년기에 꼭 필요한 근육과 활력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소개할 달걀은 가장 익숙하면서도 특별한 자연 방사 달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실제로는 노년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 창고이지요. 자연 방사 달걀 한 알에는 약 6, 7개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은 단순히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흡수율이 매우 높아 우리 몸이 거의 완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60세 이후에는 이처럼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자연 방사 달걀은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자연 방사 달걀은 단순히 근육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뼈와 관절, 나아가 심혈관 건강까지 한꺼번에 돌보는 작지만 강력한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방사 달걀은 또 한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육 방식에서 비롯된 영양 차이입니다. 자연 방사로 키운 닭은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벌레나 풀 같은 자연 먹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노른자의 색이 더 진하고 오메가3, 비타민, 항산화 물질의 함량이 높습니다. 반대로 공장식으로 사육된 닭의 달걀은 겉보기에는 크고 매끈하지만 노른자의 색이었고 영양 밀도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자연 방사 달걀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실제로 72세 남성 환자분을 돌본 적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져 뼈가 약해지고 걷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지요. 그분께 일주일에 3개의 자연 방사 달걀을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 뼈 건강 지표를 다시 확인했을 때 골 밀도가 이전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았습니다. 물론 운동과 다른 식단 관리도 병행했지만 달걀의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큰 도움을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른자에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콜레스테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드시면 흡수도 잘 안 되고 살모넬라 같은 세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일주일에 3, 4개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여러 날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더 이롭습니다. 또한 조리법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기름에 부치거나 튀기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지만 삶거나 찐 달걀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그대로 보존되고 소화도 훨씬 편안합니다. 정리하자면 자연 방사 달걀은 근육, 뼈, 관절, 심혈관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소박해 보이지만 노년 건강을 지키는 데는 어떤 보약보다도 확실한 힘을 발휘하지요. 다음으로 소개할 달걀은 바로 오리알입니다. 우리에게도 꽤 익숙하지만 노년 건강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리알 한 개에는 약 9개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자연 방사 달걀보다 1.5배 정도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떨어진 분들이나 병치레 후 회복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리알에는 비타민 B12, 철분, 아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여 빈혈을 막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철분은 피를 튼튼하게 하고 아연은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이처럼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조화를 이루어 오리알은 노년기에 체력과 활력을 되찾게 하는 소중한 영양 공급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술 뒤 회복이 더딘 70대 남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력이 없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지요. 그분께 일주일에 두세 번 삶은 오리알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요즘은 장을 다녀와도 덜 지치고 예전보다 한결 힘이 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리알의 단백질과 비타민 B12가 체력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입니다. 또한 오리알의 노른자에는 철분과 아연이 특히 많습니다. 철분은 혈액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아연은 상처 회복을 빠르게 도와 병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오리알은 빠른 회복을 원하는 분들께 알맞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날 것으로 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살모넬라 같은 세균에 감염될 수 있고 단백질 흡수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삶거나 쪄서 드셔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의 어르신이라면 일주일에 2, 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 날에 나누어 드시면 소화 부담도 줄고 영양 흡수도 더 고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오리알은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 아연이 풍부하여 체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든든한 보조식품입니다. 다만 콜레스테롤을 고려하여 적당량만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소개할 달걀은 바로 메추리알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작게 보이는 달걀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메추리알 한 개에는 약 1.2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양은 적어 보이지만 보통 한 번에 4, 5개를 드시니 결과적으로는 달걀 한 개와 맞먹는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메추리알은 철분과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철분은 혈액을 건강하게 하고 비타민 B12는 새로운 적혈구 생성을 도와 빈혈을 예방합니다. 또한 신경과 뇌 기능을 보호하여 기억력 감퇴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지만 알찬 영양 덩어리, 그게 바로 메추리알의 매력입니다. 저는 65세 여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달걀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늘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추리알을 대신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크기가 작고 소화가 쉬워 위장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이지요. 몇 주 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메추리알을 먹으니 속이 편하고 밥도 훨씬 잘 넘어갑니다. 이처럼 메추리알은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 알맞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크기가 작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죽, 국, 샐러드 어디에 넣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작지만 생활 속에서 쓰임새가 넓은 알, 그것이 바로 메추리알입니다. 하지만 메추리알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크기가 작고 맛이 좋아 자칫하면 한 번에 10개 이상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하게 섭취하면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장되는 양은 한 번에 45개, 일주일에 23번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면 단백질과 철분을 충분히 얻으면서도 건강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삶거나 찐 메추리알은 작고 부드러워 아침 식사로 곁들이기 좋습니다. 죽이나 샐러드에 넣으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정리하자면 메추리알은 작지만 철분과 비타민 B12, 단백질이 풍부한 노년기에 꼭 맞는 건강식품입니다. 적당히 올바르게 드신다면 피를 보강하고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작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달걀은 거위알입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손바닥만 한 크기에 놀라셨을 것입니다. 거위알 한 개는 무게가 200, 300g 정도로 달걀의 34배에 달합니다. 그만큼 단백질 함량도 높아 한 알에 13, 14개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자연 방사 달걀 2개를 합친 것과 비슷한 양입니다. 노년기에 이렇게 풍부한 단백질은 근육 감소를 막고 다리를 튼튼하게 하며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거위알의 장점은 단백질에만 있지 않습니다. 레시틴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기억력을 개선하고 뇌 기능을 지켜줍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가끔씩 건망증이 늘었다고 느끼는 어르신께 거위알은 뇌 건강을 위한 보약과도 같습니다. 거위알은 또 다른 영양적 장점도 있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D, 그리고 칼슘이 풍부하여 뼈와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칼슘은 골밀도를 유지해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또한 관절의 유연성을 지켜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은 오랫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기를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분께는 일주일에 한 번 거위알을 반 개씩 나누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뒤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물론 운동과 다른 식단도 병행했지만 거위알의 비타민과 단백질이 큰 보탬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거위알은 근육뿐 아니라 뼈와 관절을 함께 강화해주는 든든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거위알에는 분명한 단점도 있습니다. 노른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위알은 일주일에 한 개, 그것도 한 번에 다 먹기보다는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삶거나 쪄서 드시면 단백질과 비타민이 그대로 보존되고 소화도 편안합니다. 기름에 부치거나 튀기면 위에 부담을 주고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거위알은 풍부한 단백질로 근육을, 비타민과 칼슘으로 뼈와 관절을, 레시틴과 오메가3로 뇌와 심장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적당히 드셔야 그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달걀들이 있다면 거위알은 크고 든든한 보물 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것은 조금 특별한 달걀, 바로 어란, 즉 생선알입니다. 스시 위에 올려진 반짝이는 작은 알갱이로 익숙하실 텐데요. 사실 이 생선알은 노년 건강에 있어 슈퍼푸드라 불릴 만큼 귀한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지방산으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만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관절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지요. 실제로 생선알을 꾸준히 섭취하면 무릎 관절의 뻣뻣함이 완화되고 관절 통증이 줄어 일상생활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한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속 노폐물 쌓임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작은 알갱이 속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생선알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순수 단백질입니다. 흡수율이 높고 아미노산 구성이 균형 잡혀 있어 노년기에 줄어드는 근육을 빠르게 보충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특히 병치레 후 체력이 떨어졌을 때 생선알 속 단백질은 근육 회복을 촉진하고 피로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게다가 생선알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지켜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를 완화하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단단하게 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과 혈액 건강을 지켜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70세 남성 환자분께 일주일에 2번 연어알을 2숟가락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은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예전보다 걷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생선알은 작지만 근육과 관절, 눈과 뇌를 동시에 지켜주는 노년기에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특히 철갑상어알, 즉 캐비어처럼 소금에 절여진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선알은 일주일에 12번, 한 번에 밥숟가락으로 1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오메가3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건강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찐밥 위에 올리거나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죽과 함께 먹으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일식 초밥으로 드실 수도 있지만 위생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생선알은 바다에서 온 작은 선물이지만 그 안에는 근육을 회복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심장과 뇌를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적당히 올바르게 드신다면 노년기에 꼭 필요한 귀한 슈퍼푸드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달걀은 조금 색다른 모습의 염질한, 즉 소금에 절인 달걀입니다. 흰죽과 함께 곁들이거나 떡이나 만두 속에 들어간 노른자로 익숙하지요.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염질안의 가장 큰 장점은 가공 과정을 거쳤음에도 단백질 함량이 여전히 높다는 점입니다. 한 알에 약 7국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근육 회복과 체력 유지에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아연, 철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면역력을 지키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아연과 철분은 혈액 건강과 회복력에 큰 역할을 하지요. 무엇보다도 염질하는 특유의 맛 덕분에 입맛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식사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밥맛이 살아나고 자연스럽게 영양 섭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염질안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소금에 절이기 때문에 평소 달걀보다 훨씬 많은 소금이 들어갑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신장 기능에도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어르신이라면 염질안을 자주 먹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 2개 정도, 그것도 여러 날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정도만 지키셔도 단백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과한 나트륨 섭취는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염질안은 적당히 먹으면 약, 많이 먹으면 독인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염질안은 흰죽이나 따뜻한 밥과 함께 드시면 짠맛이 중화되어 소화가 훨씬 편합니다. 또한 삶은 채소나 가벼운 찜 요리에 곁들이면 맛의 균형을 잡으면서도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름에 볶거나 짭짤한 반찬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게 늘어나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염질안은 여전히 풍부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담고 있는 값진 음식입니다.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일주일에 1~2개 정도 소박하게 즐기는 특별한 맛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렇게만 드신다면 염질하는 입맛을 살려주면서도 노년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작은 도우미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달걀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유기농 달걀과 오메가3 달걀입니다.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일반 달걀보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그만큼 영양면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기농 달걀은 달기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를 쓰지 않고 유기 사료로 자라 생산됩니다. 그래서 잔류물에 대한 걱정이 적고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오메가3 달걀은 특별히 아마시나 해조류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사료를 먹인 닭에서 얻습니다. 그 결과 일반 달걀보다 오메가3 함량이 3~5배 높습니다. 단백질 역시 한 알에 6~7기 들어있어 근육을 지키는 기본 영양원으로 충분합니다. 즉, 단백질과 오메가3를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현대적인 건강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오메가3 달걀의 가장 큰 특징은 눈과 뇌 건강을 지켜주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들어있어 노인성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눈의 피로와 침침함을 완화해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3년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일주일에 4개의 오메가3 달걀을 섭취했을 때 3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향상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오메가3 달걀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두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일주일에 3~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여러 날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조리 방법은 단순하게 삶거나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오메가3, 비타민이 그대로 보존되고 소화도 편안합니다. 반대로 기름에 튀기거나 과도하게 양념하면 영양은 줄고 부담만 커지니 피하셔야 합니다. 유기농 오메가3 달걀은 가격이 다소 높지만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건강식품입니다. 일반 달걀, 메추리알과 번갈아 섭취하면 식비도 절약하고 영양도 균형 있게 챙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기농 오메가3 달걀은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눈과 뇌를 살피는 항산화 성분, 심혈관을 보호하는 오메가3까지 갖춘 현대적인 슈퍼푸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달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조리법과 섭취 습관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조리 방법입니다. 달걀은 삶거나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은 단백질 변성을 최소화하면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그대로 지켜줍니다. 또한 기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심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도 편안합니다. 반대로 기름에 튀기거나 볶으면 불필요한 포화 지방과 칼로리가 늘어나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노른자가 타거나 과열되면 오히려 산화 물질이 생겨 노화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절대 피해야 할 습관은 날달걀 섭취입니다. 간혹 날달걀을 마셔야 힘이 난다고 믿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 살모넬라 같은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개를 몰아서 먹고 나머지 날은 전혀 먹지 않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한꺼번에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 필요한 만큼만 쓰이고 나머지는 버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12개 정도, 일주일에 총 35개를 꾸준히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심장 질환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3개 이내로, 건강한 분은 5개까지도 가능합니다. 넷째, 달걀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와 곡물, 과일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아지고 소화도 원활해집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하나에 통곡물 빵 한 조각, 오이 몇 조각을 곁들이면 가볍지만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이 오래가 불필요한 간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미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넣어 달걀을 요리하면 나트륨 섭취가 과해져 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을 가진 어르신들은 간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신 허브나 파, 채소를 곁들여 자연스러운 향과 맛을 더하면 심혈관에 부담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달걀을 먹을 때 기름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볶거나 부칠 경우에는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혹 나는 건강하니까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심장, 간, 신장 상태에 따라 적정 섭취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기검진 결과를 참고하여 맞춤형으로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달걀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쌓이지 않습니다. 매일 일정하게 소화가 잘 되도록 드시는 것이 노년 건강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 달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식사 균형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채소, 곡물, 과일과 함께 조화롭게 섭취할 때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삶은 달걀 1개와 현미밥, 신선한 샐러드, 귤 1개를 곁들이면 근육, 뼈, 혈액, 면역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낙상 위험을 줄이고 활력 있는 하루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개의 달걀을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달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각각의 달걀에는 근육을 지키고 뼈를 튼튼히 하며 심장과 뇌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달걀은 그 자체로 천연 단백질 창고입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 오메가3까지 풍부하여 노년기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진다고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달걀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말은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늘 강조해온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삶은 달걀 1개를 식탁에 올리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근육과 뼈를 지키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달걀을 두려워하거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아예 피하고 계셨나요? 하지만 오늘 들으신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올바르게 섭취하면 달걀은 약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개의 달걀을 드시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의 경험과 함께 지혜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대화가 또 다른 분의 건강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십시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검증된 건강 비법을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과 근육을 지키는 하루 식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합하면 좋은지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식단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방,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달걀 하나를 올바르게 먹는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싼 보충제나 수입 비타민을 먹어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값비싼 보충제가 아닌 매일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달걀 한 알이 근육과 뼈 그리고 기억력을 지키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1km를 걸어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시장까지 몇백 미터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고 싶어지는 경우 말입니다. 사소한 미끄럼에도 쉽게 넘어지고 낙상으로 고관절을 다치면 회복이 쉽지 않지요. 이 모든 것의 핵심 원인은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누구나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 작은 달걀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얻은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년에 꼭 필요한 7가지 달걀과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달걀이 가장 좋을까?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노인분들의 몸은 예전처럼 소화와 흡수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달걀의 영양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달걀이 가진 장점, 주의할 점, 그리고 실제 환자 사례와 연구 결과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지요.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분명합니다. 작은 달걀 한 알이 근육을 지키고 낙상을 줄이며 뇌를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달걀을 통해 더 튼튼한 근육, 더 안정된 걸음, 더 맑은 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정리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달걀 섭취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지요. 여러분, 달걀은 단순한 음식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열쇠일까요? 사실 달걀은 가장 순수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로 꼽힙니다. WHO 보고서 2022에 따르면 달걀 단백질의 생물 가치는 무려 94%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몸속에서 얼마나 잘 흡수되어 근육과 세포를 만드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달걀은 거의 완벽하게 이용된다는 뜻이지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쇠고기 단백질의 흡수율은 약 74%, 우유 단백질은 85%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달걀은 94%로 가장 높습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노년기에 달걀이 왜 중요한지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보충제를 사지 않아도 식탁 위에 작은 달걀 한 알로 우리 몸은 필요한 단백질을 거의 온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 분비가 줄고 위와 장의 기능도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 결과 단백질 흡수율이 30%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더라도 몸속에서는 절반밖에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육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리가 약해지고 쉽게 넘어지며 낙상으로 큰 부상을 입을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한국노인학회 보고서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40%가 단백질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기력이 없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으며 계단 오르기를 두려워하거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걀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노인의 몸에 딱 맞는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